야, 배구수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이번에는 백오 신도시의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병원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네. 배구 신도시는요. 네. 가장 큰 호재가 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네. 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 별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 서울대학교가 오면서 그 안에 의료 연구 시설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 서울대학교가 오면서 네. 연구시설이 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은 백오 신도시 처음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와야 되고 또 시흥시는 그렇게 옴으로 인한 어떤 대가는 토지를 약 20만 평을 서울대에다 주는 걸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오라고. 네, 아, 오라고. 네. 그래서 줬고 또 서울대에다가 일부의 병원과 또 서울대학 시설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한라건설이 거기에서 이제 약 7,8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네. 3천억 플러스 알파로 1,500억 정도 해서 4,50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서울대학교에다? 걸로. 그렇죠. 이야, 대단하네. 네, 그렇게 해서 시흥시와 경기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배구 신도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좀 굉장히 좀 의아한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서울대학교가 서울을 벗어나면 네. 백오대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배구세에 이사 오면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인구수로 보더라도 네. 지금 0세부터 6세까지의 인구수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젊은 엄청나죠. 사람들이. 네. 진짜 의미가 있겠네요. 서울대학 근처에 걸어서 서울대학교로 간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 네. 성립될 수 있겠네요. 각 신도시를 보면 여러 신도시 안에 개발된 많은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신도시 안에 대학교 있는 신도시 보셨습니까? 송도. 아, 송도. 네. 거기는 국제 신도시니까. 국제 신도시니까. 네, 네. 국제 신도시니까 글로벌한 그렇죠. 어떤 워낙에 캠퍼스들을 또 유치를 크니까.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대학교라는 상징적 의미가 네. 남다르죠.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한다. 동시에 서울대병원도 들어온다. 500병실 이상의 서울대병원이 백오 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굉장히 남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그렇죠.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네. 500병상 이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소면 500병상일 것이고요. 음. 그리고 최대는 약 2,000병상 정도도 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시흥시장님께서 2,000병상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단계를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어떻게든 크게 들어오면 좋겠네요. 네네. 거기에 따른 병원만 들어온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용하게 되는 수요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 하다 보면 백오 신도시가 경쟁력, 남다른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서울대 캠퍼스 들어오는 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오대교? 아, 백오대교는 이제 송도와 네. 연결하는 대교예요. 아, 그래요. 백오하고 송도하고는 약 1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거리는? 네, 그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백오대교인데요. 네. 그 백오대교가 만들어지면 백옷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송도에 있는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아마 백오대교는 여러 번 이제 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계획이 됐다가 뭐 또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네.
또 그게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언젠가 얘기가 나오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는 아직은 시작은 안 네, 했구나.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음. 그 송도에도 스마트밸리라고 네. 해서 그 공단 지역이 있고 네. 또 이쪽에도 100호세도 있는데 그 다리를 놓으면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100호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기도 하는 오히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송도에서는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주춤하고 상황이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바닷물이 깊숙하게 만처럼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네. 위에 다리가 놓여지면 송도하고의 근접성, 좋죠. 접근성, 네, 아주 좋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네. 같이 누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네네. 빨리 그것이 설치가 그렇군요.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부상 열차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네, 자기 부상 열차보다도 이제 트램, 트램. 예, 트램이 있는데요. 그 트램은 지금 2개 노선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곧 그 예타 예비 네.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 설치를 하겠다 하고 네. 있는 중이고 자기 부상 열차도 얘기는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MOU 체결 네. 정도 된 걸로 있고 구체적으로는 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래도 MOU까지 체결됐다면 네. 결국은 자기부상 열차를 놓겠다는 이 의지가 굉장히 의지가 강할 있는 거죠.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네. 그것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지겠어요. 네, 단위별로.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5 신도시. 지금 105 신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이제 여기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105 신도시의 면적이 네. 이제 송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송도가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거하고 네. 105 신도시의 인구 유입으로 보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많이 나면서 105 신도시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통계 기준으로 보면 네. 송도의 인구가 14만 9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라는 105세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런데 청라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105 신도시는 무려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결국은 네.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네. 이제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도를 높인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려했던 네. 거하고 좀 다르게 예, 뭐 집이 남아돌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105 신도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저렴하게 분양이 된 곳이에요. 그래요.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약 900만 원 정도. 네. 4년 전을 비교해보고 네. 4년 전에 이제 입주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2012년도부터 분양을 해서 네. 2015년도 그리고 마지막 분양된 게 2016년 그때 마지막으로 분양이 됐는데요. 네. 평당 분양가가 마지막에 분양된 것도 약 1,000만 원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1,000만 원 넘지 않는 분양가를 가진 도시가 없어요. 그 공사 원가 정도 같은데 지금. 그렇죠. 네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네네. 많이 향상되고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분양받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고 택지 공급을 저렴하게 했나군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네. 편안하게 들어와서 새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일단 또 반면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쾌적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번 105 신도시를 와 보시면 네. 어마어마하게 넓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그 148
148만 평이에요. 전체 148만 평. 토지가. 네. 그런데 전체 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세대수는 약 2만 1,500세대 정도 그렇게 세대수가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 한 8,500세대 정도 이렇게 네. 해서 전체 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정중앙에 생명공원이 있는데 생명공원. 생명공원, 105 생명공원이라고 해서 약 한 7만 평 정도 되는 공원 부지가 그래요? 있고요. 네. 하늘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약 12km 정도 되는 네. 그 수변을 따라서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를 다 돌려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수 있는 어우, 산책로가 105 신도시를 팽 둘러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오면 사실 굉장히 넓어요. 일단 현재는 서울대학교 부지가 20만 평이라는 부지가 현재 중앙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 그래도 7년에서 10년 정도 돼야지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도시가 이제 꽉 찬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현재는 많이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쾌적성은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네네. 그 서울대학교 부지를 착공을 한 것 같던데. 네. 착공했나요? 착공했습니다. 그 그렇군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마스터 플랜. 네네. 네, 마스터 플랜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네. 그 추진하는 단계가 1단계서부터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현재 1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직원 숙소라든가 음. 또 뭐 대학원 기숙사 그리고 컨벤션 그 동 그리고 뭐 교육 협력동 이런 것들은 지금 1단계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정도면 그런 게 조금 완공이 되죠. 이제 그런 어떤 주거 시설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로 이런 어떤 거주 시설들을 먼저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는 지어졌고요. 그 거주 시설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쏙쏙들이 입주를 하고 이제 마지막 입주가 남았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시흥시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105 신도시다. 네, 네, 네. 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도 105동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 이제 그 표에서 보면 이쪽에 한번 그래프 보이시나요? 네. 여기 105동의 그래프인데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유입이 된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네네. 월별로 봐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네. 그리고 다른 동과 비교를 해도 여기 지금 많이 들어온 데가 은행동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목감동. 네. 여기가 이제 은계지구라든가 목감지구가 있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105동은 그래도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 105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네. 다른 시흥시에서 어떤 택지지구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모양 자체가 달라요. 뭐 목감이나 은행동이나 이런 데는 그 어떤 밀집도가 사실 105 신도시를 따라오기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이제 그 시흥시에서 장현지구라고도 이번에 시흥시청 주변을 일대로 또 개발이 되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 아파트 분양가는 조금 비싸요. 비싼데 그쪽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그 아파트들이. 근데 105 신도시는 집약되어 있죠. 그 21,500세대 정도 되는 세대가 이제 서울대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뭐 자총용 500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쪽 저쪽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 만 세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편의 시설들이 다 모여 있죠. 105 신도시에 들어가면 어디 멀리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리고 음. 서울대학교라는 어떤 기대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또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백우스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유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열도 굉장히 높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자 일단 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 일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작은데 네. 상대적으로 신도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뭐 들어선 것 자체가 음. 외관 자체도 알록달록하니 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강하게 들고 그리고 왠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네네. 네,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네. 네.